안녕하세요. 준다입니다. 좋은 주말입니다. 날씨가 이제 꽤 화창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가을이 이제 오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하늘도 점점 높아지는 것 같고요. 이번 한 주 매매 잘 하셨나요? 저는 어제 STX 종목, 한 종목만 좀 매매를 했었고요. STX 같은 경우에는 많이는 수익을 거두지 못했고 한 4%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음, 저는 어, 일단 심리를 잘 이렇게 다루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저뿐만 아니라 뭐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0%에서부터 상한가까지 이거를 버틴다라는 거는 정말 수직 상승을 해가지고 운이 좋게 이렇게 그 상한가까지 뭐 버티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에서 30%를 먹는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단타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뭐 저처럼 단기 스윙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더욱더 좀 못 버티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하지만 항상 저는 몇몇 가지 종목들을 이제 좀 관심 깊게 보는 것들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여기다 이렇게 글을 좀 써놨는데 상한가 이후 음봉이나 거래량이 터지지 않은 종목. 일단 첫 순위로 이런 종목들을 어, 선출을 해내가지고 계속 주의 깊게 지켜봅니다. 이게 어, 뭐 일주일이 됐든 열흘이 됐든 뭐 한 달이 됐든 일단은 저는 지켜봅니다. 왜냐면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보통 갭을 많이 띄어서 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뭐 한 십몇 프로 뭐 짧게는 뭐 한 10% 이제 요런 형식으로 해서 이제 그 수익을 개미들한테 수익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다시 떨구죠. 근데 그렇지 않고 상한가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 꽤 생각보다 괜찮은 상승률이 안 나오고 되려 뭐 상한가가 터진 그 뭐 중간선에서 끝난다거나 아니면 뭐 거래량이 상한가가 터진 그 날에 그러니까 어제 상한가가 터졌다고 치면 오늘 뭐 거래량도 많이 안 터지고 상승률이 많이 안 나온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을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저는 선출을 해가지고 관심 종목을 항상 지켜보는 스타일이고 그 다음이 이제 두 번째가 상한가가 나왔어요. 상한가가 나왔는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좀 콧가누리 패턴이라고도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두 가지 형식과 그리고 어 기술적 반등을 먹는 요런 자리 요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저의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봐 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봐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유니온이라는 종목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일단 보여드리는 이유는 어, 이런 형식의 패턴만 알고 계셔도 제 생각엔 한 달에 진짜 이런 종목 한 두 종목, 세 종목만 하셔도 원금 대비 50% 이상은 먹을 수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으로 일단 이 상한가 이후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어떤 뭐 음봉이라든가 상승률을 주지 않은 그런 종목에 대해서 좀 어, 설명을 해드리고 이 종목을 공부를 해두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신다. 네,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자 일단 유니온을 먼저 좀 차트를 갖고 왔고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어,
이제 유니온이라고 하면 유니온 멀티리얼즈가 있고 유니온이 있고 이제 그 중에 대장주는 항상 어쩔 때는 유니온이 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멀티리얼즈가 대장이 될 때가 있긴 하죠. 음, 이 유니온이라는 종목은 이제 히토류 쪽으로 이제 뭐 중국과의 어떤 뭐 마찰이라든가 이제 그런 현상이 생겼을 때 이제 툭툭툭 한 번씩 튀어나오는 그런 종목인데 자 이제 여기서 보시면 제가 좀 설명이 좀 미흡해도 잘 좀 걸러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름대로 계속 요즘에 이 유튜브를 하면서 이 말하는 연습이라든가 좀 그런 것도 하고는 있는데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음, 자, 유니온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유니온이라는 종목은 몇 번으로 좀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이날이 2월 17일이네요. 죄송합니다. 아침이다 보니까 2월 17일 날 이렇게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를 갔는데 그 다음 날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형식으로 큰 상승률을 보이지 않고 좀 많이 꼬라박는 모습으로 이제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쭉쭉 떨어집니다. 쭉쭉 떨어지다가 대충 요런 자리 요거를 이 장대 음봉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본다고 생각하면 그거에 대략 한 중간 정도 되는 지점이라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 반등이 잠깐 나왔었던 자리가 이 상한가를 가고 난 이후에 종목들이 떨어질 때 이제 보통 저희 같은 개미들이 이제 어 초보자들 초보자들뿐만 아니라 좀 중급 정도 되시는 분들도 이런 상한가가 나오고 이런 중간 정도 되는 지점에서 반등이 잘 나온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들 많이 좀 알고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말도 맞습니다. 맞는데 저도 한때는 이제 요런 상한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장대 양봉이 많이 나온 이후에 이 중간 지점을 찾아가지고 그런 종목들만 많이 하려고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종목들은 큰 수익을 주지 못한다. 되려 떨어질 때에는 한없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음, 이렇게 어설프게 이런 중간 지점을 지켜주는데 되려 여기까지 이렇게 상승이 나왔을 때에는 요 구간에서 한번 따라 붙어 볼 만한 것 같아요. 근데 되려 이런 형식의 차트가 나오게 되면은 그냥 거릅니다. 아주 그냥 요 시초가라든가 요 때까지 그냥 떨어질 때까지 그냥 요 종목은 그냥 계속 관심 종목으로만 놔두고 그냥 냅둡니다. 왜 관심 종목으로 놔두느냐? 일단 요날 상한가가 일단 나와줬기 때문에 그냥 관심 종목으로 계속 두는 겁니다. 그럼 이런 종목만 골라가지고 관심 종목 란을 하나 만들어서 그냥 이런 종목만 넣어놓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2월달 뭐 상한가가 나왔지만 거래량이 터지지 않은 종목 뭐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자 그래서 차트를 조금 보면 이렇게 나왔다가 요 부분이죠. 음봉으로 쭉 떨어지는데 이 음봉을 살짝 받쳐주는 요런 양봉이 나오면 이때부터 이제 다시 또 관심을 좀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에도 항상 뉴스는 봐야겠죠. 이 종목이 왜 반등을 했지? 무언가 또 재료의 연속성이 또 터지려고 하나? 이런 의심을 하시면서 종목을 다시 이제 조금 더 그때부터는 더 집중을 해서 좀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딱 봤더니 며칠 안 있다가 이런 큰 상승이 나와줍니다. 혹시 어, 요거 보셨나요? 거래량? 이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아무리 못해도 이 상한가보다 좀 더 높은 거래량이 터져줘야지만이 이 종목은 이제는 끝났구나 라는 거를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축소해서 한번 더 볼게요.
이런 형식인 거죠. 자, 요날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요날 상한가보다 요때는 뭐 한 1.5배 정도 거래량이 더 터져줬어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이날에도 상한가가 터져졌는데 요 위에서 갭을 띄어서 쭉 올린 게 아니라 되려 음봉으로 더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또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또 지켜봤더니 비슷하죠. 비슷한 자리, 이 시초가의 자리, 요때의 시초가의 자리, 요것도 이때의 시초가의 자리. 자, 거기에서 이제 또 지지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갑니다. 그럼 또 이렇게 또 올라갑니다. 자, 그럼 또 보시면 요 날이죠. 요 날의 거래량, 그럼 이때 거래량, 이때의 거래량. 이것까지는 먹으시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까지는 먹으려고 안 하셔도 되고, 뭐 대략 어 이쯤에서 뭐 반등이 시작했으니까 여기에서 따라 붙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먹어도 뭐 짧게는 20%, 뭐 많게는 한 30% 이상 이렇게 드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항상 그 수익을 내는 어떤 그 분할 매도를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3천만 원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한 5%, 뭐 한 6%요 정도쯤에서 저는 일단 반은 무조건 팝니다. 왜냐면 어 심리적으로 수익을 내고 나머지 금액을 갖고 있게 되면은 이 심리가 좀 좋은 반응을 합니다. 더 버틸 수 있는 어떤 그런, 왜냐면 3천만 원에 6%의 반절을 팔게 됐다. 그러면은 150만 원의 반이니까 75만 원 정도를 이제 익절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75만 원이라는 금액을 저는 수익을 냈기 때문에 최소한 못해도 이 종목이 떨어져도 나는 한 35만 원 정도, 내가 75만 원의 수익을 먹은 거에 반 정도만 더 수익을 보겠다라는 그런 좀 생각으로 종목을 좀 유지를 하고 있으면 이 심리적으로 참 차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분할 매도를 하면서 이제 좀 버틸 땐 버텨주고, 네, 그런 형식으로 되는 겁니다. 잠시만요. 제가 좀 생각을 잠깐만 정리할게요. 이제 녹화 좀 중지했다가. 네. 물 한 잔 마시고 생각을 조금 정리하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차트를 볼게요. 이날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와졌죠. 근데 쭉 떨굽니다. 거의 시초가까지 요 갭도 메워주면서 요 구간인 거죠. 그러고 나서 조금 더 지켜봤는데 이런 상승이 이렇게 크게 좀 나와주면 이때 종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이렇게 큰 상승을, 요 갭도 띄워주고 이런 상승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몇 프로짜리죠? 1.98에 시작해갖고 19.97이니까 그냥 종가까지 버텼다 하더라도 대략 한 10%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기간이 대략 한 달이네요. 요 구간이 1개월. 그러면 1개월 동안 이 종목만 보냐? 아니죠. 이 종목 말고도 다른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비슷하게 생긴 종목들이. 그러면 그 종목도 같이 보면서 계속 주의 관찰하면서 튀어 올랐을 때 매수를 하는 거죠. 아니면 튀어 오를 때 분할로 매수를 접근하시던가. 그렇게 하시면 이런 좀 큰 상승을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도 다시 좀 말씀을 드리지만 이날에도 상한가를 나왔지만 음봉으로 끝났습니다. 또 기다려 줍니다. 만약 요 부분에서 잡아가지고 뭐 이때 구간 어디에서 팔았어요. 그러면 일단 또 지켜봅니다. 또 지켜보다가 얘가 또 상한가가 나왔는데 그 다음날 크게 올라가지 않고 음봉으로 떨궜네. 또 기다려 줍니다. 요번에는 자 보시면 대략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한 2주 정도네요.
2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요런 양봉을 뽑아줍니다. 그럼 이때 종가로 매수해 보셔도 되고, 아니면 올라가려고 할 때 이렇게 찬찬히 분할로 이렇게 매수를 해 보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날 종가로 매수를 하신 분이 계신다면 거의 대부분 이럴 때 시가에 항상 매도를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은 드리죠. 이 갭을 2% 정도 먹는 게 이제 종가 매매가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아마 버티기는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요날 이렇게 아래 꼬리가 길게 나왔으니까. 근데 그래도 버틸 수 있다라는 거는 이 상한가, 이 상한가가 나오고 이 상한가에 버금가는 큰 상승이 나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버텨볼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좀 설명을 한번 좀 드려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요거에 빗댄 종목을 하나 다른 거. 제가 최근에도 제가 그 영상을 좀 몇 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인벤티지 랩인 거죠. 어, 자, 보시면 인벤티지 랩이 이날 상한가를 갑니다. 29.96% 상한가를 갑니다. 자, 보이시나요? 요날 15%. 자, 이때는 관심 종목에서 제외를 합니다. 저는 보지 않아요. 일단 이렇게 상승이 나온 종목 중에서는 상한가가 나오고 그 다음 날이 됐든 그 다다음 날이 됐든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온 종목은 저는 일단 관심 종목에서 제외를 합니다. 근데 그러고 있었더니 이렇게 갭을 크게 띄워주면서 상한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상한가가 나오고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지면 저는 이때부터 어, 관심을 주기 시작합니다. 관심을 주고 있었더니 이날이죠. 이날 이렇게 상한가가 나옵니다. 아마 제가 이 종목은 이때부터 좀 몇 번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이렇게 본인만의 손절 구간을 딱 정해 놓고 그 구간이 오면 일단 손절을 하든가 아니면 올라가면은 올라가는 만큼 그냥 분할 매도로 하셔가지고 수익을 챙기시든가 그렇게 좀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거 못 먹었다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이날 갭이 꽤 크게 떠가지고 그러네요. 15% 정도까지 떠가지고 저는 이걸 일단 매매를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중간에서 매매를 해서 그래도 토탈적으로는 한 7, 8% 정도 네, 이 종목으로만 7, 8% 정도 그렇게 이제 익절을 했습니다. 패턴이 좀 어때 보이시나요? 인벤티지랩, 유니온, 유니온도 보면 이제 이런 형식인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LS 전선아시아. 그러니까 제일 최근에 나왔었던 제가 알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종목들만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LS 전선아시아. 얘는 2차 전지부터 해가지고 그 뭐 초전도체까지 해서 이제 좀 최근에 좀 이슈가 많았었던 종목이죠. 근데 이슈가 많았다고 해서 무조건 관심 종목은 아니고요. 항상 이렇게 상한가가 나왔지만 음봉으로 끝났거나 거래량이 없거나 어, 그 상한가 이후로 아래로 떨어져 주는 이런 종목을 항상 관심으로 두는 겁니다. 관심으로 두고 났더니 자 이런 식으로 뻥뻥 올라갑니다. 어, 어디에서부터 어디에서부터 분할 매수를 할지는 뭐 저도 제가 매매를 하지만 저도 그냥 저는 항상 손절 구간만 좀 짧게 잡고 대응을 하는 편이지 뭐 여기에서 매수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이 바닥까지 이 시가까지의 어떤 그 분할 매수를 하는 그 계획으로 접근을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STX를 이제 그 실시간으로 바이앤셀을 보여드리면서 그때도 아마 좀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어느 정도 그때 한 10 몇 프로였나요? 그 정도 올라갔을 때 제가, 일부 금액을 이제 좀 매수를 하고, 프로그램이 갑자기 치고 올라가면 언제 치고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매수를 해놨다. 하지만 저는, 이 종목이 시초가까지 떨어질 것을 감안하여 분할 매수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만약 그게 좀 궁금하신 분은 그 STX 제가 영상 올린 게 있어요. 몇 분짜리. 그거 한번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음, 음,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목으로 일단은 제가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음봉으로 떨어지거나 거래량이 많이 안 터져주면서 높은 상승이 안 나온 종목, 이런 종목을 일단 좀 첫 번째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제가 이해를 가게 좀 알아듣기 쉽게 좀 말을 해드려야 되는데, 저는 제 개념은 알고 있으나 이게 생각보다 설명을 하면서 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좀 뭐 특출난 놈도 아니고 어떤 강의를 하는 놈도 아니다 보니까 어렵네요. 그래서 요런 형식의 패턴, 어, 쉽게 얘기하면 상한가가 나왔죠. 상한가가 나온 날의 거래량을 보면 요만큼입니다. 네, 다음 날 음봉으로 떨어져 주고 이 시가 부분에서 지켜주면서 되려 이 상한가가 나왔었던 것보다 더 큰 상한가가 나와줘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날, 그 다다음 날이든 요런 어, 수익 구간을, 그러니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네, 이거를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상한가가 나온 종목을 찾습니다. 상한가가 나온 종목을 찾고 그 다음 거래량이 없는 종목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좀 많이 안 올라간 종목, 되려 상한가가 나왔지만 상한가 위에서 끝났거나 그런 종목 말고 되려 상한가 밑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되려 더 떨어지는 그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뭐 짧게는 며칠, 길게는 뭐 한 달, 뭐 또 그 중간 뭐 1주, 2주 요런 구간 요런 때에 좀 지켜보시다 보면은 이런 상승률을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 네, 저는 이제 요런 종목들을 이제 좀 첫 번째로 제일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종목을 선출하셔가지고 매매를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를 첫 번째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기술적 반등을 먹는 구간이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일단 지금 LNF 차트인데요. 혹시 보시면 아시나요? 아시겠습니까? 어디서가 기술적 반등인 건지. 자, 그럼 제 기준에서 한번 설명을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로 조금 돌아가서 LNF가 이날이죠. 이날 뭐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한다라는 어떤 그런 호재 뉴스가 뜨면서 17%라는 진짜 좀 꽤 큰 그런 상승이 좀 나와줬습니다. 나와주고 그 다음 날에도 윗꼬리가 긴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고 이날은 거래량이 엄청 터져주면서 네, 꽤 많은 상승을 해줍니다. 뭐 물론 중간중간에 이런 데에서 뭐 따라 붙어가지고 요 구간을 먹을 수도 있긴 하겠죠. 요 구간을 먹을 수도 있긴 한데 어, 좀 위험합니다. 왜냐면 이 녀석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종목마다 다 틀리지만 호가창이 시총은 높은데 호가창이 얇은 종목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로 따지면은 뭐 에코프로라고도 어떻게 보면 말할 수가 있겠는데, 에코프로는 지금 금액대는 높고 시가총액은 높지만 칸칸이마다 그 호가창이 좀 얇다고 표현할 수가 있죠. 뭐 200주, 뭐 300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금액으로 따지면은 그게 큰 건데 호가창의 그 개수로 따졌을 때는 얇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녀석도 좀 비슷한 맥락의 좀 그런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하락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하락을 하는데 그 다 이렇게 좀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로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요런 계단식 하락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큰 이 그 처음 나왔었던 이 호재의 이 긴 양봉을 어 다이렉트로 뭐 한 이틀 3일 만에 그냥 바로 빼버리는 이런 음봉을 기다리는 겁니다. 음봉을 기다렸더니 이 음봉은
이 음봉에 나 이제 그만 떨어질 거야 라는 신호를 이날 줍니다. 그러면 이런 날 종가 매매를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날 딱 봤더니 네, 요렇게 몇 프로짜리죠? 고가는 9.6%, 종가가 7%, 요런 상승을 먹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음, 무조건 100%는 아니지만 뭐 시장도 봐야 되고 어떤 재료의 연속성도 봐야 되고 모든 걸 다 봐야겠지만 확률이 좋다. 네, 저는 주식은 확률 싸움이고 확률 게임이라고 저는 좀 생각합니다. 뭐 물론 좀 아까 설명드린 뭐 인벤티지 랩이나 유니온처럼 그런 어떤 상한가가 가고 나서 음봉으로 떨어진 어떤 그런 일정한 종목들의 패턴도 분명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뭐가 됐든 간에 이 주식은 확률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날 종가 매매를 했는데 그 다음날 상승을 안 나오고 여기에서 흐지부지 하더니 대려 아래로 떨어지려고 할 것 같아. 그러면은 빠른 손절. 그래서 손절을 하는 그 구간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빠르게 손절하고 그냥 다음 종목을 찾는 겁니다. 뭐 물론 그러고 있다가 오후에 치고 올라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 언제 갑자기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세력밖에 저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요런 형식의 이제 그런 좀 기술적 반등.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와졌는데, 이런 작은, 요런 모양의 요런 하락은 의미가 없어요. 꼭 이렇게 나오고 나서 큰 하락. 거의 뭐, 장대 음봉이 긴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항상 좀 찾아보셔가지고, 차트를 뭐 한 달 전 거부터 해서 한번 이렇게 좀 돌려보세요. 뭐 일주일 전 거라든가. 그러면 이런 비슷한 모양이 나올 겁니다. 이런 비슷한 모양이 나왔는데, 얘 이날 이렇게 나왔다가, 뭐야.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어제라고 치면은, 이 녀석 한번 좀 관심으로 놔둬야겠네. 월요일날 봤더니, 어라? 이런 브레이크를 잡아줬어요. 그러면 한번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면 한 500만 원 정도만 일단 매수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상승이 나오면은 올라가는 것만큼 그냥 먹고 매도해 주면 되고, 떨어지면은 짧게 그냥 빠르게 손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른 종목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현재 제 관심 종목이기도 하고 계속 째려보면서 지켜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LNF하고 비교했을 때 저는 좀 많이 비슷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꽤 큰 상승이 나와졌고 계단식으로 하락이 나와졌지만 이날 지수가 빠지면서 쭉 밀렸죠. 그리고 뒀지. 근데 또 밀려줬고 어, 아까와 같은 LNF처럼 요런 양봉, 뭐 월요일 날이라든가 뭐 화요일 날 뭐 요런 양봉 하나가 이렇게 뚝 하니 갑자기 딱 떠주면은 이때부터 관심을 두고 혹은 그날 종가 매매를 한번 해보시던가 그렇게 좀 접근을 하시는 겁니다. 음, 이런 종목만 찾아서 매매를 하셔도 한 달에 뭐 맨날 뭐 오늘 뭐 어떤 재료가 있네, 뭐 전기차 뭐 충전소가 어쨌네, 배터리가 어쨌네, 뭐 전도체가 어쨌네, 이런 종목 막 따라다니시고 막 양봉으로 쭉쭉 막 뻗어 올라가는 거 그 중간에 따라가셨다가 막 떨어지기 시작하면 막 그 심리적인 압박감과 그 막 맨날 손절하고, 저도 진짜 저도 진짜로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손실도 많이 봤었었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또 팔고 나면 오후장에 어느 순간 또 올라가 있고, 뭐 한 2, 3일 지나면 내가 손절했었던, 뭐 예를 들어 300만 원 손절했으면 2, 3일 지나고 나니까 되려 한 2배 이상 더 올라가져 있고,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냥 애초에 저는 그런 매매 자체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매매를 안 하니까 일단 주식이 재미있어졌고, 어,
그리고 심리적인 압박감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1,000만 원, 한 달에 1,000만 원 갖다가만 해도 아무리 못해도 4, 500만 원은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음, 한 3천에서 한 5천 정도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시드를 딱 그 정도로만 굴립니다. 그게, 저의 그릇의 좀 최대한인 것 같아요. 미술을 쓰더라도 저는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면은, 절대 한 그 3천만 원 2배 이상을 저는 넘기지를 않아요. 웬만하면은. 예를 들어서 물타기를 했는데, 뭐, 마이너스 한 2%가 됐어요. 미술을 써가지고 6천만 원 정도를. 내 금액은 3천인데. 그러면 6천만 원에 마이너스 2%면은 마이너스 120만 원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벌써 이미 심리적으로 죽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120만 원을 메꾸려면 6천만 원의 물을 또 타야지만이, 어, 120만 원을 메꿀 수가 있는 건데, 이게 만약에 4%, 5%더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거 그 다시 한번 좀 매매일지를 보여드리면, 이상하네요. 전에 매매했었던 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어제 매매했던 것도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네. 이상하네. 계속 새로 고침을 해봐도 나오질 않네요. 아하. 그럼 일단 전에 매매했었던 거를 그냥 좀 요걸로 좀 설명을 왜 안 나오지? 요걸로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좀 난잡하죠. 난잡하지만 이게 그 비중 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때 제가 뭐 한 2천만 원, 2천 정도 뭐 한두 세 번 해가지고 뭐 매수를 했다. 그러면 요 구간 정도에서 저는 일단 한 50% 정도를 일단 매도를 합니다. 그럼 제가 남아있는 돈은 1,000만 원인 거잖아요. 근데 버텼더니 쭉 올라가 줍니다. 더 올라갈 것 같아. 그럼 전 여기서 불타기를 했습니다. 근데 안 올라가 주길래 여기에서 그냥 평단가는 높아졌지만 제 심리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반절 정도로 또 매도를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또 조금 째려보면서 지켜보는 거죠. 과연 이 녀석이 이 구간을 지지를 해주는가 안 해주는가, 이제 그거를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도 한번 매수해보고 안 올라가네, 더 떨어지네, 요때 또 반절 털어냅니다. 매수하고 여기에서 또 반절 털어내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그리고 또 좀 더 올라가길래 여기서 또 매도를 하고, 이날 거가 아니고 제가 그 전날 거, 왜 이 상한가 간 날 이날 이게 바이앤셀이 안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이날 걸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더 좋긴 한데, 아무튼 저는 STX로 한 일주일, 한 열흘 정도 해가지고 좀 괜찮게 이 종목 하나로만 좀 수익을 냈습니다. 이날은 이 상한가 간 날 원래 제가 매매를 거의 한 요때까지였나요? 뭐 아마 이 정도 구간까지 제가 시초가부터 해가지고 아마 하루 종일 했었을 거예요. 이날 제가 일이 없었어 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좀 집중을 해가지고 좀 계속 매매를 했었었는데, 이거 아마 전 영상 보시면 아마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 한번 좀 보시면은 좀 참고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형식으로 해서 비중을 조절하면서 하셔야, 어 아이고, 와이프한테 카톡이 왔네요. 전 이따가 오늘 야간 작업이 있어가지고 좀 날씨가 더 더워지기 전에 미리 어, 좀 장비들 좀 챙기려고 미리 좀 나와 있었거든요. 음, 네, 아무튼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 해서 매매를 하시는 거를 좀 권장을 드려요. 그래야지만이 심리적으로 심리를 이길 수 있는 매매. 그게 저는 제일 좋은 매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그러면은 그 심리를 이길 수 있는 매매라는 걸 하려면 좀 한 두세 가지 정도의 원칙을 딱 무조건 정해 놓으세요.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은 무조건 손절을 한다. 상한가가 나왔지만 상한가가 나온 그 다음날 많은 상승을 주지 않고
뭐 그 밑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끝났다든가, 그러면 그런 종목은 계속 관심 종목으로 놔두신다든가. 그리고 큰 양봉이 나왔는데 뭐 한 쭉쭉 안 올라가지고 그냥 한 2, 3일 사이에 긴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그 시초가까지 그냥 떨어져 주는 그런 종목. 그랬더니 약간의 단봉 형식의 양봉이 나오면서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종목. 그런 거는 기술적 반등으로 진입을 해볼 수 있다. 이런 개념들. 이 두 가지만 하셔도, 이 두 가지 종목만 그냥 찾는 겁니다. 다른 거 절대 안 하고 그냥 한 달 내내. 뭐 다음 주부터라도 이런 종목만 찾는 거예요. 뭐 한 2주 전 거부터 차트를 돌려가면서 그런 종목만 좀 찾으셔가지고 그런 종목만 하셔도 일단 심리가 너무 편하고, 그런 것만 하셔도 한 달에 진짜 한 30%, 50% 정도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뭐 진짜 돈이 뭐 뒤에 뭐 한 10억 막 20억 있어가지고 뭐 1, 2억씩 해가지고 뭐 하루에 막 몇백만 원씩 벌면 좋죠. 근데 뭐 물론 그러시는 분들도 많긴 하시지만, 일단 현실적으로 저는 못 그러시는 분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방법이 좀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영상만 좀 주저리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벌써 35분, 36분 이렇게 막 지나가고 있는데요. 음, 제 매매법에 대해서 그냥 어, 저를 구독해주신 24분? 지금 4분이신 것 같은데, 이분들한테라도 좀 도움이 되시고자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영상을 좀 길게, 좀 찍게 됐습니다. 어, 그래도 좀 이렇게 설명도 안 되고 계속 같은 말 반복하는 이런 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팩트는, 어, 상한가를 갔던 종목. 근데 음봉으로 끝난 종목. 상한가 위로 더 큰 상승이 안 나온 종목. 일단 첫 번째로 이런 종목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어, 큰 양봉이 나왔지만,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떨구면 좋긴 좋아요. 아까 그 LS 전선 아시아처럼. 그런 종목이나 아니면, 어, 이렇게 한 2, 3일 만에 다시 시초가까지 내려온 종목. 그러고 나서 단 양봉으로 끝난 종목. 그런 종목들을 찾아갖고 종가 매매를 해본다. 네, 요 두 가지 정도로 좀 압축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데, 좀 설명이 좀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그럼 여기까지 영상은 마무리 하겠고요. 음, 뭐 다음 주에도 뭐 좀 좋은 결과 좀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주말에 제가 방금 얘기했었던 이런 종목이 나오면은 내일이라도 혹은 뭐 월요일 아침에라도, 저는 항상 그 아침에 좀 이렇게 잠깐 이렇게 영상 올리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아침에라도 그렇게 영상을 한번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한 주도 고생하셨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